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차 차이나 쇼크 또는 뭐 신차이나 쇼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 제2차 차이나 쇼크는 그 타격의 대상이 기존 임가공 공장이 아니라 첨단 회사라는 것이지, 윌리엄 패색이 얘기했듯이 소니, 애플, 테슬라, 삼성 등인 거야. 그런 면에서 1차 차이나 쇼크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차 차이나 쇼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묶어서 G2라고 그러잖아. 그 G2에서 G가 뭐 약자인 줄 알아? 글로벌 아닐까요? 글로벌? 그레이? G2의 G는 그룹의 약자야. 그룹 오브 2. G7은 그러면 그룹 오브 7이잖아. 서방 선진 7개국이야. 근데 오늘 내가 G2를 얘기하는 것은, 이 G2는 원래 학계 용어였는데 이를 미디어 용어로 유행시킨 사람이 윌리엄 패색이라는 사람이야.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8년 당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였던 윌리엄 패색이 이 G2라는 말을 써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이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각에서 G2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근데 윌리엄 패색이 최근에 투자 전문 미디어인 베론스에 컬럼을 하나 썼어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아주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어. 그 칼럼을 쭉 읽다가 아주 재미난 거를 보게 됐는데, 이번에 디플레이션 수출은 가전이나 가구나 아니면 무슨 완구, 이런 전통적인 임가공 산업 공장이 타격을 주는 게 아니고 소니, 애플, 테슬라, 삼성 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거라는 거야. 윌리엄 패색 얘기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에게조차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야. BYD 알잖아? 작년에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장을 했어요. 전기차 덕택이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YD 덕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BYD의 전기차가 약진을 하면서 기존의 전기차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이 어디야? 테슬라. 그래, 테슬라를 밀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등장한 거야. 태양광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태양광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값이 작년에 한 25%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하버렸지. 배터리 얘기 한번 해볼까?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었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온 뭐 등등이 활동을 하고 있지. 근데 CATL이라고 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갑자기 약진을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LG 솔루션을 이기고 지금 세계 최대 전기 배터리 업체가 됐단 말이지. 이제 그런 식이야. 작년에 중국 수출 통계를 보니까 3개 히트 상품이 있어. 왜냐면 전기차, 리튬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중국 언론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산양이라고 해요. 새롭게 등장한 3개의 히트 수출 상품? 그러면 라오산양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효자, 수출 품목, 가구, 가전, 완구. 근데 신산양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이란 말이지. 이 3개 품목의 작년 전체 수출액이 1조 위안을 돌파했어요. 1조 위안이면 달러로 환산하면 한 1,400억 달러 정도 돼. 이 3개 품목이 공통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이렇게 보면 공급 과잉 상품이에요, 이미. 게다가 이 3개 품목은 정부의 지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영역이거든. 그래서 서방에서 이거는 덤핑 수출이다, 디플레 수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윌리엄 패스 얘기한 대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세계의 첨단 분야 기업에게 타격을 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반도체, 심지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을 우려해야 될 판이야. 반도체 전쟁이나 책이 있어. 칩워. 이 책을 쓴 사람이 크리스 밀러야. 이 사람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량이 앞으로 5년 동안 지금의 더블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 그리고 중국의 값싼 반도체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범용 상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거야. 저사양이야. 기술적으로는 25나노
이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거래. 미국의 이런 반도체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들이지. 중국이 이들 제품을 싼 가격에 전 세계 시장에 뿌려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TSMC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잖아. 근데 TSMC도 사실은 반도체 생산액의 25% 정도를 이 범용 공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저가 반도체 공급이 TSMC마저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맞아. 제1차 쇼크는 우리가 대략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중국은 세계 공장, 월드 팩토리로 등장하게 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로 퍼져 있던 여러 가지 제조업이 중국으로 모여들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지. 특히 저개발 국가의 제조업 공장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차이나 쇼크야.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차 차이나 쇼크 또는 뭐 신 차이나 쇼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 제2차 차이나 쇼크는 그 타격의 대상이 기존 임가공 공장이 아니라 첨단 회사라는 것이지. 윌리엄 패색이 얘기했듯이 소니, 애플, 테슬라, 삼성 등인 거야. 그런 면에서 1차 차이나 쇼크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차 차이나 쇼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서방 국가들은 이번에는 중국에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보호 장벽을 쌓아가고 있어요. 자국으로 유치하거나 짓는데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고 있다는 것이지. 그럼 미국이 TSMC나 삼성이나 이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운다거나 다 그런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야말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 하이테크 제조업 육성에 국가적으로 발벗고 나선 게 대략 2015년으로 우리는 봐.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발표를 해요.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 제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라고는 플랜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계속 그 이후로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독일의 독립 중국 연구기관인 메릭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 메릭스가 중국 제조 2025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가 어딜까를 분석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디였을 것 같아? 한국일 거. 맞아, 한국이야. 중국 제조 2025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이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 2025면 내년이잖아. 1년밖에 안 남았네. 맞아. 중국 제조 2025가 지금 한국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연구가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 우리나라 전기버스의 한 절반 정도가 이미 중국 제품이 깔려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BYD는 한국 승용차 시장에도 진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 상반기 안에 뭐 영업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뽑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거리에 나가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현대차잖아. BYD의 전기 승용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현대 자동차가 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 화공업계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 왜 힘들어?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니까 경쟁 우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오게 되고 결국 국내 공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1차 차이나 쇼크의 요인은 임금이었어. 싼 노동력. 그러나 지금 제2차 차이나 쇼크를 가져오는 요인은 기술력이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자강과 연대라고 생각해. 자강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과학기술 육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연대야. 이건 뭐냐면 지금 중국과 서방이 경제적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분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과 서방의 서플라이 체인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단 말이지. 자, 중국의 이런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방 산업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 구멍을 메우고 기술 약점을 보강하고 또 우리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 물론 그런 한편으로는 중국 소비시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런 자강과 연대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뭐 현대, LG, 삼성 마찬가지고 차이나 쇼크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 이건 전쟁이야.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처절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중국에 특파원으로 나간 게 1999년이었거든.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 대접도 잘 받았지. 가라오케도 많이 가고.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 지났잖아. 중국에 특파원으로 간 이후로 그 25년이 지난 지금 보면 거의 뭐 상황이 거의 거꾸로 된 면이 있어. 영욕의 역사라고나 할까? 그걸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심지어 지금 내가 중국 2차 차이나 쇼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야. 나도 참 오래 했다, 그지? Make me do for love what I would not do.